2분기에만 89조 4천억 원을 벌었습니다. 같은 기간 엔비디아가 번 돈보다도 많은 액수예요. 그런데 이 실적이 발표된 날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6% 넘게 빠졌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시장이 등을 돌린 겁니다. 잠깐만요. 89조를 벌었는데 주가가 빠졌다고요? 그럼 시장은 지금이 꼭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익 증가율이 여기가 정점이라는 얘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바로 그게 시장의 논리입니다. 이익 증가율이 이번 분기에 정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뜯어보니 그 정점은 작년 바닥이 만든 착시에 가깝습니다. 진짜 봐야 할 지표는 따로 있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검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절대 이익을 생산 능력 1등으로 수확하는 회사입니다. 증가율 착시에 흔들릴 종목인지 사업 보고서와 공시로 검증합니다. 기본부터 짚죠. 이 89조라는 돈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거의 전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94%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스마트폰도, TV도,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지금 이익은 사실상 메모리 하나가 다 끌고 갑니다. 이유는 가격입니다. 서버용 D램 가격이 1분기에 2배, 2분기에 다시 30%가 올랐어요. 1년 만에 2.6배가 된 겁니다. 낸드 플래시도 2분기 공급가가 2배로 뛰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메모리를 통째로 빨아들이면서 만드는 족족 완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갤럭시 같은 세트 사업은요? 자기가 쓰는 부품값이 오르는 건데 원가 부담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2분기 스마트폰 사업은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돼요. 그게 메모리 강세의 그림자죠. 다만 그 손실보다 메모리가 버는 돈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익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반도체로 넘어간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이익 증가율이 지금 정점이라는 시장 논리, 이건 틀린 겁니까? 숫자 자체는 맞습니다. 반도체 업종 이익 증가율은 이번 2분기에 전년 대비 1000% 안팎으로 정점을 찍어요. 문제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작년 이맘때 이익이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올해 증가율이 극단적으로 튀는 겁니다. 이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1800%가 오른 다음 분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지려면 2000, 3000%가 나와야 합니다. 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증가율이 꺾이는 건 이익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작년 숫자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증가율이 꺾이면 주가도 같이 꺾이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과거 2번의 슈퍼사이클을 열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사례인데요. 2013년에도 2017년에도 이익 증가율은 고점을 찍고 꺾였어요. 그런데 주가 고점은 그로부터 9개월에서 10개월이 더 지나서 나왔습니다. 증가율이 꺾이는 동안에도 이익의 절대 금액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봐야 할 건 증가율이 아니라 이익률이에요. 얼마나 빠르게 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남기고 있고 그게 유지되느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률은 52%입니다. 이 이익률이 꺾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진짜 팔 신호고요. 이익률이 유지되려면 결국 기술이 받쳐줘야죠. 그런데 삼성은 지난 사이클에 HBM에서 밀렸잖아요. 그건 회복된 겁니까? HBM부터 풀죠. 이건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AI 전용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 GPU 옆에 딱 붙어서 AI 연산의 데이터 병목을 뚫어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일반 D램보다 몇 배씩 비싸게 팔립니다. 삼성은 이 HBM의 앞세대에서 SK 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습니다. 그 여파로 D램 점유율이 42%에서 34%까지 밀렸어요. 명백히 실기한 거죠. 그런데 최신 세대인 HBM사에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했어요. 4개월 만에 매출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을 넘겼고 올해 생산부는 이미 완판입니다. 세계 최초라고는 하는데 어떤 리포트는 삼성 HBM사 점유율이 40%까지 간다던데요. 그건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 40%는 걸러들었습니다. 제3자 시장조사기관 추정치를 보면 25에서 30% 밴드예요. 40%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고요.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엔비디아 물량의 70%를 쥔 1등입니다. 그러니 역전했다가 아니라 한 자릿수까지 밀렸다가 회복 중이다. 이게 정확한 판정입니다.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파운드리는요? 거긴 계속 적자 아닙니까? 밑빠진 독 아니에요? 지금은 분기 3조 원대 적자 맞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관점에선 얘기가 달라져요. 파운드리는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삼성이 작년 7월 한 건에 22조 7천억 원짜리 위탁 생산 계약을 따냈습니다. 상대는 공개 안 됐지만 시장에선 테슬라로 봐요. 2나노 공정 수율도 올라오고 있고요. 갤럭시 최신 폰에는 자체 설계한 2나노 칩이 실제로 탑재됐습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도 올해 가동에 들어가요. 적자는 적자지만 가격표가 붙기 시작한 옵션인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 파운드리 가치가 지금 주가엔 거의 안 잡혀 있어요. 증권가 계산으로도 73조에서 138조 원인데 사실상 공짜로 딸려오는 옵션이라는 거죠. 흑자 전환 시점은 증권사마다 2분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갈리지만 그 논쟁 자체가 이 옵션 값이 아직 안 매겨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익은 좋다. 그런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점에서 4배 넘게 왔는데 지금 사기엔 비싼 것 아니에요? 숫자로 보죠. 지금 삼성전자 올해 예상 이익 기준 주가 수익 비율이 5.9배입니다. 같은 메모리 사이클을 타는 SK 하이닉스가 6.8배, 마이크론이 6에서 11배, 대만 TSMC는 23배가 넘어요. 메모리 3사 중에 제일 쌉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삼성전자를 사업부별로 다 뜯어서 보수적으로 값을 매겨봤어요. 메모리, 파운드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전기 바이오로직스 같은 상장 자회사 지분, 순연금 119조까지 다 더하면 2025조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1,765조예요. 부분을 다 더한 값이 전체보다 큽니다. 그건 그쪽 계산이고요. 시장이 왜 그 값을 안 쳐주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장은 이 사이클이 언젠가 끝난다는 걸 이미 주가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 격차가 있는 거고요. 목표주가 평균은 51만 원, 지금 시총 1,765조 기준으로 아직 위쪽입니다. 재밌는 건 목표가가 가장 낮은 증권사가 오히려 올해 이익은 더 높게 봐요. 격차의 진짜 원인은 올해가 아니라 이 이익이 2028년까지 가느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주는 국면입니다. 올해 4월에만 자사주를 14조 5천억 원어치 소각했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전환사채 같은 잠재 물량은 아예 없어요. 순연금이 119조입니다. 재무로 무너질 회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는 판단축은 딱 2개로 좁혀집니다. 첫째, 3분기 디램 가격입니다. 증권사 가정이 5%부터 24%까지 크게 갈려요. 여기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면 사이클은 이어지는 거고 한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지면 둔화 신호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익률 전망의 방향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증가율이 아니라 이익률, 증권가 이익률 추정이 하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순간이 과거 사이클에서 주가 고점의 신호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 판단이 틀리면 뭐가 깨집니까? 4가지입니다. 3분기 디램 가격이 한 자릿수로 꺾이거나 이익률 전망이 하향으로 돌면, HBM사에서 다시 밀리거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냉하면, 여기에 매출의 30%가 걸린 중국, 미국 관세까지 이 중 하나라도 현실이 되면 저희는 이 리포트를 다시 씁니다. 특히 앞에 둘, 가격과 이익률, 이 2개가 살아있는 한 지금의 조정은 사이클 중반의 흔들림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절대 이익을 생산 능력 1등으로 수확하는 회사입니다. 시장은 증가율 정점이라는 착시로 이 회사를 메모리 3사 중 가장 싼 배수에 내놨고요. 증가율이 아니라 이익률로 보면 아직 팔 이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부별 밸류에이션과 39건의 증권사 리포트를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알파인더 리포트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